시장의 중심 잡아보셔야죠. 오늘 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키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보셔야 할 중심 키워드입니다. 단단해진 하방. 예,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마지막에 짚어주실 거고요. 먼저 미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고용 보고서 비농업 일자리가 4월만큼의 쇼크는 아니고 5월에는 예상치 65만 명이었는데 56만 명 증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적당하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그 일자리가 너무 늘어나도 시장이 고민인 시장인데 그 전날 고용 보고서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게 이제 그 ADP 민간 고용 발표했는데 그거 잘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좀 그 거꾸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가 바라는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큰 폭으로 올라갔던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종목별로 봤더니 요새 뭘 해도 마음에 잘 안 드는 테슬라 값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마음에 안 4.6%. 드세요? 하도 저 CEO가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도 뭐 해대니까 뭐 시장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5% 가까이 올랐고,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이상 올랐고, 또 알파벳, 애플 전부 뭐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가 좀 시장을 지배했던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4월 만에 하락했는데 아직은 이제 90달러 위에 있고요. 유가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고용 부진으로 인해서 다시 1.5%대로 떨어졌고, 오늘 볼 지표는 6월 시장에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환율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외국인을 매수세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 수목금은 환율이 소폭이지만 4월 연속 올랐거든요. 원화 약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원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비교를 해보려면은 위안화 환율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위안화 차트를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자 2021년 연초까지 쭉 위안화 강세가 나오다가 일시적으로 또 위안화 약세가 나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지수 그 환율이 연초의 환율을 밑으로 하향 돌파해서 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초 환율을 하향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날 달러 원 환율이 1,116원 50전 정도가 돼요. 근데 연초 저점이 1,078원. 위안화 추세에 따라간다면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원화가 뭐 6월에 강세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원화가 같이 따라서 강세? 결국은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죠. 근데 그 예. MSCI 리밸런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원화는 강세가 추가적으로 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매수를 해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대를 한번 해보죠. 예, 마지막에 우리 시장 정리하면서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수급 특징주 안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뭐 자동차의 날이죠. 현대차, 기아 뭐 난리가 났고, 자동차 부품, 만도 뭐 이런 종목들, 현대차 그룹들 수급이 뭐 단연 돋보였고요. 요새 슬금슬금 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의 SK 이노베이션도 4월 연속 지금 쌍끌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언급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금요일 날 굉장히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장 시작하면서 과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매할까? 외국인은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 이상의 외국인이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SM이에요. SM이 지금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으로 나오죠. 근데 외국인 순매도 1등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관 순매수 금액보다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수급 조금 이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우하이텍, 포스코 ICT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이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연속성이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엔터도 있고, 반도체도 오랜만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세요? 수급 대장주. 사실은 현대차하고 기아는 수급 대장주로 제가 언급을 몇 번 해갖고, 예. 소위 이제 제가 임지영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깔고 가는 종목이 했더니 조금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예. 보신 분들은 예.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자동차 주에 그래서 대해서. 그 종목을 또 언급하긴 그렇고 어쨌든 대장은 자동차인데 부품주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부품주. 만도가 수급이 요새 단연 돋보입니다. 만도는 뭐 예. 금요일날 강한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이 5월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금요일 날 거래가 200만 주 넘게 실렸는데요. 이게 평소 거래의 3배예요. 그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 좀 살펴볼게요. 예. 뭐 첨단 운전자 시스템, 또 그리고 셰시 컨트롤, 셰시라면 자동차 외장이잖아요. 셰시, 이쪽에서는 뭐 샤시. 국내 최고 회사인 거 틀림없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R&D도 엄청나게 했고, 1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10% 이상 잘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별로 반응을 못했던 게 전방 산업인 차량용 반도체 이슈 이게 있고, 또 인도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생산 차질이라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현대차와 기아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다른 글로벌 피어에 비해서 이렇게 차질이 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은 편이고, 또 한 가지 만도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고객세를 다변화시켰어요. 이 얘기는 리스크에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레이크 리콜 문제가 좀 등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원인 규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주가에 한번 반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매력적인 점은 글로벌 부품사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뭐 그 부분이 좀 글로벌 부품사하고 이제 PER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싸다. 이게 이제 가장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도 밸류에이션이 다른 자동차사보다는 싸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왔는데 올해는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매력은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멀티플을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 못 받고 있다. 예, 이제는 맞습니다. 시동을 걸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예. 오늘장 수급대장주 만도 예.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금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인젠커가 오늘 시장은 빠질 텐데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도 예. 이제 속으로 인주 앵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맞았고요. 예, 굉장히 방송에서 얘기할 걸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미증시 보면은 네. 힌트가 다 나와요. 예, 우리 시장의 그렇죠. 방향성이요. 예.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매매가 나온 게 제가 얼마 전에 웩더덕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었죠. 미증시도 올랐고 우리 증시도 올라갔는데 아침에 1% 올라갔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서 현물도 같이 매도로 돌아서고 굉장히 기분 나쁜 흐름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흐름은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외국인이 선물을 3,7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코스피는 1,750억을 매수를 했는데 선물이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간 차트를 외국인 매매하고 코스피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 선물 매매가 아니라 현물 매매가 시장을 이끌고 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이 1% 빠졌는데 이상 빠졌는데 그런 날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5월부터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빠졌던 날이 목요일까지 모두 4차례 있었는데요. 나머지 3차례에서는 다 매도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좀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거. 그것도 매도해서 매수로 돌았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됩니다. 뭐 어떤 고민이냐면은, 자,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열심히 좀 이끌어주는 건 좋은데 외국인이 뭘 샀는지 보면 업종별로 코스피 전체 산 것보다 운수장비 업종을 더 많이 샀어요. 그리고 운수장비하고 전기전자를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안 샀고 오히려 순매도 업종이 많습니다. 코스피 전체 산 것보다 운수장비를 더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를 할 때 이런 슬리머 현상, 좀 편식 현상 이런 게 자주 발생한다는 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자동차주가 하도 난리가 났으니까 완성차는 빼고 지금 그 자동차 부품 수들 지난주 수급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대부분 만도도 쌍끌이가 나왔고 SL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고 화신 같은 종목도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급이 좀 돋보이는 종목은 이 중에서 만도하고 화신 정도가 돋보이고요. 제가 얼마 전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반도체 장비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째려봐야 된다. 아직은 조금 더 째려봐야 된다니까 그냥 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수급의 연속성이 잘 안 보이고 좀 약했던 상황이거든요. 아직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좀 틀려요. 기관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는데 거기다 외국인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는 좀 열심히 째려봐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부품주는 한 발 정도는 슬쩍 담궈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품주 하나 담는다면 어떤 거 담고 아까 싶으세요? 뭐 만들 다 갖고 나왔고요. SL은 너무 사상 최고치라고 좀 부담스럽고 화신도 수급이 상당히 최근에 좋네요. 예. 만도하고 추가적으로 화신, 보면 화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마무리 전략 주세요. 지금 5월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5월 시장은 종목 장세였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한 게 연기금이었는데 예. 6월 들어서 흐름이 싹 변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종목 장세가 아니고 인덱스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수, 예. 아무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오늘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고민되는 점은 지금 수급의 대장이 외국인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예. 외국인이 사면은 결국은 그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을 좀 편식을 해서 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인덱스성,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인덱스 시장이면 지수만 올라가고 종목 대부분은 빠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또 뭐 자동차라든지 제가 이런 쪽은 계속 말씀을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은 글쎄 대형주장이건 아니건 일정 부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주식이 자동차하고 금융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뭐 그런 어떤 종목 장세의 흐름은 이제는 조금 약해질. 그러니까 좀 저희 콘택트주도 이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별로 조금 더 압축해서 슬림화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갈만한 부분 자동차 대형주를 힌트를 주셨고 이제 압축 전략 이어서 저희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